지상 최대의 청소년 팟캐스트를 꿈꾼다.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이야기. 웰컴 투 더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나 소개를 해주고 싶거든요. 저도 이번 키리쇼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엄청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못하지? 이것도 못하나 나는? 이런 생각을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키리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스 카페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코끼리를 좋아하는 키리입니다. 웰컴 투 더 키리쇼 3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지난번 30화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놀이생활 탐구라는 주제로 양서진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게스트를 섭외해서 도대체 뭐 하고 노는지, 어디서 뭘 하고, 또 나에게 휴대폰 게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한 토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키워드는 독서입니다. 그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는 또 자치활동단 어린이 사서가 있고요. 또 어린이 사서에서 활약하고 있는 꿈틀이라는 독서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이들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유스 카페에서 그 주로 놀러 오기도 하고 때로는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 실력을 뽐내는 친구들도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특하고 훌륭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초특급 게스트 독서 모임 꿈틀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자, 웰컴 투 더 키리쇼는 게스트를 섭외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키리쇼의 명성이 너무 갈수록 치솟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고르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독서라는 여러분들의 특징을 제가 꼭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섭외를 요청한 거의 첫 번째 사례이지 싶습니다. 자, 그럼 꿈틀이를 소개할 건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릉초 6학년 이은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랑초 6학년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릉초 6학년 꿈틀이에서 악기에 재능이 아주 충실한 고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올해에도 저희 꿈마을 공터 라디오에서 뵌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어린이 희곡 읽기 지난 3월 달에 제작되어 업로드된 컨텐츠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냄새 맡은 갑이라는 그 아주 재밌는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정말 연기하면서 읽었잖아. 그때의 또 팬덤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키리쇼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멋진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키리쇼 출연 소감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사실 그 독서 동아리 꿈틀이를 섭외하게 돼서 약간 긴장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반대로 이 세계 최고의 청소년 팟캐스트 키리쇼에 출연한 소감이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쁜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JYP 1호 밴드 그룹인 데이식스가 저에게 공짜로 무료 티켓권을 주었습니다. 진짜요? 네. 키리쇼에 출연한다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뭐랄까 그 아주 잘난 사람들끼리의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데이식스 콘서트 티켓 구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데이식스가 두현이한테 키리쇼를 출연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티켓을 주었군요.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여기에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데이식스가 또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날을 또 기다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키리쇼에 출연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오늘 일어나 봤는데 외계인이
아, 네. 우리 집 앞에서 저를 깨워서 네. 사인 받고 갔어요. 아, 외계인이 정말 외계인인가요? 정체. 아, 외계인이 나타났고, 아, 역시 독서 모임답게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상력이 되게 풍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외계인이 수연이한테 와서 키리쇼 출연을 축하한다고 사인을 받고 가셨다고, 네, 합니다. 뭐, 간단한 뭐, 근황도 나눠봤나요? 외계인과? 외계인은 존재하는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은재는요? 저도 정말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키리쇼에 우리 모임이 출연할 수 있었던 게 진짜로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고요. 네. 제가 딱 그거 안내 문자를 받고 나서 네. 삘이 받아가지고 초콜릿을 샀더니 네. 원카의 골든 티켓이 나왔어. 와. 와, 이거는 뭐 주변 사람들의 축하뿐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행운이 따라오는데요. 키리쇼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설명해 줄래요? 뭘 뽑았다고? 제가 또 이런 거에는 재능이 정말 없는데요. 네. 오늘 진짜 키리쇼 출연하게 돼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정말 이상하게 뭔가 오늘 운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초콜릿을 하나 샀는데 네. 거기서 공장 견학 골든 티켓이 나온 거예요. 골든 티켓을 성취하셨군요. 와, 키리쇼 호스트로서 오늘만큼 또 뿌듯한 날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청취자분들 느끼셨겠지만 역시 독서를 하는 사람들답게 굉장히 입담과 지식들이 풍부함이 느껴집니다. 키리쇼.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독서 동아리, 여러분들은 꿈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그 꿈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이 지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꿈틀이가 여러분들이 지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지은 거예요? 아, 네. 아마도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나?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어머니께 전화를 해가지고 좀 유서 깊은 우리의 모임을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리쇼 최초 생방송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혹시 우리 지금 우리 유서 깊은 모임을 자랑하는 그런 쇼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모임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좀 뿌리부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네. 아니 너희 모임인데 엄마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아니 어떤 모임 말하는 거야? 꿈틀이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걸 누구한테 설명해 줘야 돼? 지금 그냥 마이크에 대고 있으니까 얘기하시면 돼요, 저한테.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야? 제가 얘기하는 걸까? 선생님이 편집해 주실 거예요. 이게 저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요. 혹시 괜찮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잘 편집해 보겠습니다. 우리 꿈틀이 친구들은 용띠와 뱀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꿈틀 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꿈을 가지고 꿈을 먹고 자라는 나무 같은 존재들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매주 모여서 같이 독서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자라나고 있는 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처음 하는 게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가지고 제 정리를 일단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꿈틀이는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진 동아리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자면, 우리 독서 모임에 어머님들이 참석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꿈틀이가 좀 유서가 깊은 모임이거든요. 예전에 저희 오빠 세대부터 아마도 책 모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책돼지였대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어머니는 꿈틀이에서 이제 우리가 유정이하고 저는 우리 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들이 전에 독서 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또 저번 세대 어머님들도 모여가지고 또 어른들끼리 독서 모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저희가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읽고 2주 동안 한 명 정한 사람이 활동지를 만들어서 그 활동지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아,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 카페에서 그 좀 책 읽거나 혹은 책 모임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서 굉장히 그냥 그 뭐랄까 가벼운 독서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우리 동네에서 역사가 깊은 독서 동아리라는 걸 처음 알아서 제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고 이렇게 갑작스러울 텐데 은재의 통화에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꿈틀이에 관한 아주 멋진 설명을 해주신 은재 어머님께도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그 꿈틀 여러분들 꿈을 먹고 자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가 들어있네요. 꿈틀이가. 네, 여러분들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꿈틀이에 대한 내용은 알겠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근황을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이 활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 자, 두현이부터. 두현이는 보통 어떻게 지내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일단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간 다음에 조금 쉬다가 피아노 학원을 갑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이 끝나고 친구와 같이 농구 학원을 가요. 그렇구나. 두현이는 뭐 교과 과목도 국가 과목인데 피아노랑 농구까지 되게 다양한 학원들을 다니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혹시 학원 말고도 학원 안 갈 때는 보통 어디 가니? 갑자기 뭐 학원이 공휴일이라서 안 가거나 뭐 갑자기 뭐가 시간이 생겼어. 그럴 때 혹시 가고 싶은 곳이 있니? 대부분 친구들 불러서 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약속이 다 안 될 때는 육화에 와서 혼자 DVD 방을 이용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거나 뉴스 카페는 또 혼자 와도 또 재밌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수연이는요? 평일에는 다 시간이 다른데 나는 월요일에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뭐 다른 요일은? 다른 요일은 뭐 화요일인 경우에는 학교 끝나면 방과후 있어서 방과후 해요. 그렇구나. 일정이 다 여러분들 그래도 꽤 많이 쌓여 있는 편이구나. 은재는 어때요? 저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갔다가 한 1시간 좀 안 되게 놀거나 아니면 바로 학원을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시간이 빌 때는 보통 친구들하고 같이 유스 카페를 오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 라디오의 어떤 첫 만남도 은재가 이제 틈을 내서 유스 카페에 많이 오는 게 제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바빠. 너무 바쁜데 책은 언제 읽니? 여러분 책 읽을 시간이 있어요? 책은 지금 노는 것도 시간을 쪼개서 노는 건데 책도 시간을 쪼개서 봐야 되는 거잖아. 두현이는 책을 보통 언제 읽어요? 저는 밥 먹고 나서 저는 집에서 하는 또 공부가 있어서 그 공부 중에 하나가 매일 책 읽기 45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그 시간에도 다 못 읽으면 학교 쉬는 시간이나 아침 독서 시간에 읽습니다. 주로. 굉장히 좋은 어떤 계획과 루틴이 있는 삶이네. 선생님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 시간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서 책을 읽거나 그러지 못했거든. 근데 이제 두현이 말을 듣고 저도 좀 자극을 받는 게 있습니다. 수연이는요? 저는 일단 책을 공부하기 전에 많이 읽어요. 공부하기 전쯤에 그게 보통 몇 시 때야? 공부를 한 8시 반쯤에 해서 8시 반 전에 밥 먹은 다음에
좀 소화를 하고 난 뒤에 아니면 학교 쉬는 시간에도 가끔씩 읽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독서광, 독서 동아리답게 굉장히 독서에 빈약한 저로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재는요? 저는 이제 두현이와 비슷하면서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저도 시간이 없을 때 학교에서 책을 틈틈이 읽기는 하지만 그냥 시간이 없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빨리 읽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도 책을 주로 읽는데요. 저는 이제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숙제를 하다가 하기 싫을 때 읽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일단 책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은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뭔가 학원 숙제하다 갑자기 짜증이 나. 갑자기 막 너무 막 하기 싫어. 이럴 때 내가 찾는 것이 책인 거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읽는 것이 또 책인 거라고 느껴지거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독서 동아리를 하는데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제가 잘 느끼고 있는 게 맞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막 여러 가지 학원들은 다니고 혹은 독서 모임도 어찌 보면은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 여러분들 수많은 일정들 중에서 독서 모임 꿈토리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재밌어서 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이제는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꿈틀이 독서 동아리에 이제로서 활약을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읽은 책 중에 2권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책은 무엇인가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몬스터 차일드라는 책입니다. 아, 이름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몬스터 차일드. 무슨 내용이에요? 몬스터 차일드는 그 주인공 한이 일단 저님, 아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봐, 수연아. 몬스터 차일드 이야기 들어오니까 말을 잊지 못하는데 굉장히 그 책에 감동을 받은 게 느껴집니다. 등장인물만 소개해주세요, 우선. 누구 나오니? 한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한이는 몬스터 차일드인데 이거요 몬스터 차일드라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따돌림, 괴롭힘 등을 받고 그래? 그 전학을 7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사물함에 생고기를 넣어놓은 적도 있고 심하게 괴롭혔던 걸로 알고 그래? 있고 난 굉장히 제목만 보고 판타지 소설인 줄 알았는데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어떤 괴롭힘이라는 주제라던가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이겨내는 과정들이 잘 담겨 있는 책인 것 같네. 은재는 그 책을 어떻게 읽었어요? 저도 이제 수연이랑 비슷한 부분을 기억하긴 하는데 한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괴물처럼 몸이 털로 뒤덮이고 힘도 세지고 발톱도 생기고 이런 이상한 병을 앓고 있는데 그걸 이제 치료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몸이 변하는 거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네. 두현이는요, 어떻게 읽었어요? 저도 언제랑 비슷한데 저도 그 아이들이 몬스터 차일드를 이겨내고 몬스터 차일드로 변하는 과정을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저도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약간
저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 책을 읽어 조금 인정할 수가 되게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생님이 이 책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덕에 지금 화랑도서관 가서 한번 빌려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결말이 어떻게 돼? 혹시 이거? 저 결말 아는데 그동안 수많은 다른 주인공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요즘 마지막에 연우라는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남자아이도 MCS 몬스터 차일드인데요. 네, 마지막에 연우가의 비밀 아지트에서 아름드리 나무 변이한 다음에 아름드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몬스터 차일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뛰어넘는 내용의 책인데요. 이 책을 어떤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뭐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해도 되나요? 생각이 아직 두현이. 네. 저도 은재랑 비슷한데 왕따나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뭐든지 다 잘해 보이는데 나는 이걸 왜 못하지? 이것도 못하나 나는? 이런 생각을 드는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은재와 두현이처럼 살짝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 말 다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너무 읽어야 되겠는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여러분들 눈에는 또 선생님들이 어른같아 보이고 다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도 막 제 스스로가 못나 보이고 또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보이고 막 시기 질투도 하고 또 그거 하면서 또 열등감도 계속 자라나고 이런 경우와 그 스트레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말만 듣는 것으로도 일단 그 위로가 되었는데 제가 정말 이 책을 꼭 다시 읽고 여러분들과 대화할 날이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책 소개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책은 두현이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거는 제가 골랐던 책인데요. 네. 시간고양이 시리즈 책입니다. 지금 현재 6권까지 나왔는데 네. 아직 읽지 않은 친구들 위해 첫 번째 권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이 책의 줄거리는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한 고양이 은실이와 함께 녹색 지구를 만들기 위한 액션 SF 생태 판타지 동화입니다. 은재는 시간 고양이를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 일단 스토리가 좀 뭔가 미래 SF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좀 흥미로운 주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은실이랑 함께 여러 가지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런 것을 지금 이은재 학생이 책 이야기를 하다가 좀 감정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말을 잊지 못하는데요. 이 책에 대한 울림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은재님한테는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이 책을 읽은 어떤 전체적인 소감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휴지 좀 가져오세요. 뭐 하세요? 수현 휴지 좀 가져와요. 네. 휴지 좀. 네. 자, 됐습니다. 네, 수연이는요. 시간 고양이 다시 한번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요. 보충 설명을 하자. 소감을 말해도 되나요? 네네, 소감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 고양이를 읽었을 때 나는 판타지라서 되게 재밌었고 이 세상에 귀여운 동물들까지 다 사라졌다는 게
그런 배경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 두현아? 이거는 이 시리즈라서 다 것마다 다 다르긴 한데 시간 고양이 1에서는 아마 환경이라고 생각할. 저는 시간 고양이 1만 읽은 입장이긴 하지만 일단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다이내믹하고 뭔가 스릴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 혹시 만화책이니? 아니요. 그래? 야, 근데 은재야, 너 되게 표현을 생동감 있게 잘한다. 나는 너가 말하는 거 들으면서 이게 그림이 막 그려졌거든. 그래서 만화책인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약간 세계관이 굉장히 뭔가 미래에 정말 인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느낌도 좀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감명이 깊은 책이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고양이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나요? 저는 일단 판타지나 액션, 반전 같은 걸 즐겨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건 약간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어봤으면 하는 아주 좋고 감명 깊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현이처럼 모두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좀 심심하다 싶을 때 한 번은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독서 모임 그리고 읽은 책들에 대한 소개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되게 잘한다. 여러분들 책 읽은 거 이렇게 대화해보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니, 그동안? 모임에서 책 소감 같은 것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혹시 이야기 나누니? 읽은 책에 대해서? 아니요, 전 아니에요. 친구들이 너무 재밌는 책을 많이 골라줘서 엄마랑 같이 도서관 올 때 한 번씩 책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저의 입장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소개해주는 책의 내용이나 어떤 문제의식들이 저한테도 엄청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은재가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뭐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과 책 이야기를 해보면은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카페 앞으로 자주 올 테지만 그 새로 생긴 이야기들, 새로 읽은 책들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감사하게 또 듣겠습니다. 자, 이제 그 팟캐스트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학교 그리고 다양한 학원 숨가쁘게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의 한 소절으로 일상의 활력을 충전하게 되는데요. 자, 뭐 다른 친구들은 뭐 혹시 뭐 휴대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이런 거로도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여기 모인 꿈틀이 친구들은 독서를 통해서 사유하고 독서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독서 활동하면서 내가 혹시 변화한 점이 있니? 저는 일단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 독서 모임 친구들이 되게 말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약간 밖으로 표현을 약간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혼자 있는 것 보다 같이 읽으니까 또 말하는 어떤 자신감도 붙고 표현 능력도 또 생겼다는 것 같네. 은재는요? 저도 이제 두현이와 같이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근데 오늘 저는 은재 말하는 거 완전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도 많이 나눠보고 이야기도 좀
뒷이야기 써보기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제가 좋은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막 소개를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흥미를 잃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재밌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아쉬움이 있었구나.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활동이. 네, 소연이요? 저도 제가 읽은 재밌는 책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싶을 때, 그때 꿈틀이에서 만날 때, 그럴 때, 이런 책이 재밌다라는 걸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짧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신속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나에게 독서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요? 나에게 독서란? 저한테 독서는 휴식 공간? 휴식 공간, 독서란 재밌는 것? 재밌는 것, 저에게 독서랑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지식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지식. 네, 아주 씩씩하고 훌륭하고 수준 높은 토크쇼 때문에 저의 지금 머리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제가 오히려 따라가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독서를 여러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키리쇼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출연하신 소감 어떠세요? 녹음 마친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오늘 키리쇼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정말 다시 말하자면 엄청난 영광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좋은 말 많이 하고 또 사람들한테 책의 중요함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게 도와드린 거였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처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번 키리쇼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엄청난 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 토크쇼에 이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데이식스 콘서트 잘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자, 그러면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는 꿈트리의 앞날 응원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 멘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웰컴 투 더 키리쇼!